명언 속 인생. 프리드리히 니체 편.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89년 1월 3일 아침,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광장에서 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말이 움직이지 않자 마부는 더 세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남자가 갑자기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말에서 떼어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 후로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은 10년을 실성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 인간의 강인함을 누구보다 강조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가장 강한 철학을 외친 사람이 가장 약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역설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의 웨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카를 루트비히는 루터교 목사였고 집안 대대로 성직자를 배출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니체는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 고모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자로 자랐습니다. 니체는 어릴 때부터 비범했습니다. 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뛰어났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14살에 명문기숙학교 슐포르타에 입학했고 거기서 고전 문헌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본 대학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공부하던 니체는 놀라운 성취를 이룹니다.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직 박사학위 논문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 문헌학 교수로 임용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출발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니체의 젊은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였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에 열광했고 바그너를 예술의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눴고 니체는 바그너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거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1872년 니체는 첫 저서 비극의 탄생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바그너의 예술을 찬양하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문헌학 저서로서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예술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비판으로 니체의 학자로서의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점차 바그너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너가 점점 독일 민족주의와 기독교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가장 혐오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했고 니체는 이 결별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살았습니다. 건강도 니체를 배신했습니다. 극심한 두통, 시력 저하, 소화기 질환이 니체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1879년 34살의 니체는 건강 문제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안정된 지위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부터 니체의 가장 위대한 철학이 시작됩니다. 교수직을 그만둔 니체는 이후 10년간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기후를 찾아 스위스의 산악지대, 이탈리아의 해변 도시, 프랑스의 니스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값싼 하숙집을 전전하며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고독과 방랑의 시기에 니체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 쏟아졌습니다. 병든 몸으로 하루에 몇 시간밖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니체는 인류 사상사에 남을 책들을 써냈습니다. 1883년부터 1885년까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선언을 하고 초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 그것이 니체가 꿈꾼 새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같은 책들을 통해 니체는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근본부터 뒤집었습니다. 약자의 도덕과 강자의 도덕을 구분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자비로 책을 출판해야 했고 독자는 극소수였습니다. 니체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라는 것을 알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고 학계는 그를 외면했으며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사랑도 실패했습니다. 루살로메라는 지적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시련이 니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니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확신이 현재의 고독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 니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사후에 태어난다. 자신이 죽은 뒤에야 이해받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니체의 정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1888년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해의 니체는 마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써냈습니다.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놀라운 생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니체의 편지들을 보면 이상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거나 과대망상적인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정신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89년 1월 3일 아침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니체는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이 니체의 마지막 온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토록 상징적일까요? 강자의 철학, 초인의 철학, 동정심을 약자의 도덕이라고 비판했던 철학자가 마지막 순간에 학대받는 말에 대한 극한의 연민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억눌러온 연민이 마지막에 폭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은 훗날 수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됐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니체의 정신을 무너뜨렸는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매독 감염설, 뇌종양설, 유전적 정신질환설 등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무너진 니체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정신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세계를 뒤흔들 사상을 쓴 사람이 아기처럼 돌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체가 정신을 잃고 침묵하는 사이 그의 책들이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젊은 지식인들이 니체를 발견했고 그의 철학이 시대를 바꾸는 사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니체 자신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오빠의 유고를 관리하면서 니체의 사상을 자신의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에 맞게 왜곡한 것입니다. 훗날 나치가 니체를 자신들의 사상적 근거로 이용한 것도 이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니체는 반유대주의와
독일 민족주의를 극도로 혐오했는데도 말입니다. 니체의 진짜 사상이 복원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5세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마침내 오기 시작한 것을 보지 못한 채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결국 고통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면 이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어쩌면 이 말은 강한 자의 선언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은 주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면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의 혼돈이 위대한 철학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고독과 병이 그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니체는 신을 잃은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니체는 지금도 읽힙니다. 니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잡합니다. 그는 강함을 외쳤지만 약했고 초인을 꿈꿨지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니체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강해지고 싶었던 사람의 가장 약한 최후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위로를 줍니다. 강해지려 애쓰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그 자체가 인간이라고. 니체는 고향 뇌켄의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 곁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아들이 잠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니체는 20세기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실존주의, 정신분석,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두 니체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그의 시대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니체는 죽지 못한 고통이 강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고통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어쩌면 진짜 강함이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무언가를 남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